1998년 10월 대구에서 한 대학 신입생이 귀가하던 중 행방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당시 결론은 교통사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보관된 증거가 다시 검토됐고 사건은 재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날의 사실들은 어떻게 기록됐고 법정에서는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의혹을 말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수사 증거법리의 구조를 따라가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확신되신 질문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사건 개요. 사건은 1998년 10월 16일 밤 대구의 한 대학교 1학년이던 18세 여학생이 학교 행사 뒤 귀가하던 중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새벽 피해자는 대구 인근 고속도로 당시 구마고속도로, 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알려짐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발견 상황을 두고 유가족은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당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이 더 그럴듯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어떤 증거가 어떻게 다뤄졌는가가 이후 10년, 20년을 좌우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동 판단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 흐름 정리. 첫째, 사건 직후의 처리입니다. 1998년 발견 이후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우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현장 정황 등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둘째, 시간이 흐른 뒤 증거의 재등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증거물은 이후 국립과학수사기관에 보관됐고 2011년 무렵 다른 사건으로 DNA가 채취된 인물이 과거 증거물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셋째, 기소와 재판의 시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9월쯤 특정 외국 국적 남성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합니다. 여기에는 당시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본 다른 혐의 구성으로 법정에 세웠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넷째, 대법원 확정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2017년 7월 18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확정합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DNA가 있는데 왜 무죄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지만 법원 판단은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DNA는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핵심 쟁점 분석. 증거가 있다와 범죄가 증명됐다의 차이. 이 사건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DNA의 의미입니다. DNA 일치는 접촉 또는 연관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보통 구성요건 사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의심이 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는 DNA 증거의 증명력, 범행, 시점 장소 경위의 특정,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연결할지 등이 다퉈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범죄 사실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죄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은 과학적 단서가 강할수록 오히려 법적 서사의 빈틈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법정이 요구하는 연결고리는 어디까지였을까요? 공소시효와 죄명 구성의 문제. 언론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핵심 변수였다고 전합니다. 특정 혐의는 시효가 이미 지나 적용이 어렵고 다른 혐의로 구성해 기소가 이뤄졌다는 취지입니다. 이 지점은 시사 다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가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어떻게 엇갈릴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장면에서 체감하게 될까요? 초동 수사와 증거 관리 논란. 후속 보도에서는 초동 단계에서의 판단, 증거 확보와 감정 의뢰 과정이 논쟁 지점으로 제시됩니다. 예컨대 초기에는 단순 사고로 정리됐다가 뒤늦게 증거가 다시 조명됐다는 흐름 자체가 왜 그때는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입니다.
문제 제기와 비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건이 재조명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했을까요? 중반 추가 쟁점. 이 사건이 2017년 대법원 확정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뒤에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2025년 말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아버지가 과거 수사 처리 과정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 등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누가 옳다가 아니라 장기 미제 논쟁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사회에 어떤 질문을 남기는가를 보여줍니다. 법정이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도 기록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종결과 사회적 납득은 왜 종종 다른 속도로 움직일까요? 제도적 사회적 맥락. 1990년대 후반 수사 환경과 과학 수사의 한계. 1998년은 지금처럼 전국 단위 DNA 데이터베이스가 촘촘히 운영되던 시기와는 다릅니다. 증거 보존, 감정 체계, 사건 간 연계 분석은 시간이 지나며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뒤늦게 재조명된 배경에는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과 장기 보관, 증거의 재검토가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즉, 과거에는 잡을 수 없던 연결이 시간이 흐르며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지나 증거와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법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입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진실도 자동으로 가까워질까요? 공소시효 제도 논의. 우리 사회는 강력 범죄 공소시효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해왔고 제도는 변화해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대체로 소급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은 제도가 바뀌어도 즉시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문제가 법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제도는 미래의 사건을 줄이기 위해 바뀌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의 상처는 남습니다. 제도 변화가 예방과 정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고민하게 할까요? 미해결이 남기는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형사적으로는 종결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수사 절차, 증거의 의미,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두고 논쟁을 남겼습니다. 시사 콘텐츠가 할 일은 감정적 결론이 아니라 이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다룰 때 확신보다 기준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 현재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이 사건은 2017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형사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는 이어져 왔고 2025년 보도처럼 절차적 책임을 묻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이 끝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기록과 제도적 질문은 별개의 층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의 결론과 사회의 질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사회적 의미. 1998년 대구 여대생 실종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질문을 다시 꺼내게 합니다. 첫째, 초동 수사의 방향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과학 수사는 강력한 도구지만 법정의 입증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 셋째, 공소시효와 같은 제도는 현실의 한계를 드러내며 그 한계가 피해자와 사회에 긴 시간의 질문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의 단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고 법은 무엇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당시의 기록은 충분했는가, 입증의 공백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리고 다음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 질문을 남긴 채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사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원칙은 무엇일까요?